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독립하고 종속을 할 건데 그 독립하고 종속은 이거야. 그 정빈이가 롤을 해. 정빈이가 롤을 한단 말이야. 종민이도 롤을 해요. 롤을 하는데 정빈이가 이제 롤을 해서 이길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 안 해? 그럼 뭐 해? 롤체를 한다 하자. 롤체래. 나도 롤체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길 확률이 4등 안에 들 확률이 70%. 오케이. 10분의 7. 8 높게 잡자. 내가 이제 최근에 봐보면 나는 10분의 2 정도 하거든. 어렵더라고. 실버에서 골드로 가는 게 너무 어려워. 아무튼 그래요. 가끔 하거든. 일주일에 한 4판 정도 하나. 아무튼 그래요. 근데 올라갔는데 10분의 2 정도 해. 그럼 이제 이 확률이 그 정빈이가 이제 4등 안에 들었다고 해서 내가 들어갈 확률이 변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제 그거 아니에요? 같은 팀이면 이제 그러지 않고 따로 게임을 했어. 이제 임의로 이렇게 이제 게임을 했어. 그러면 정빈이가 이 롤체에 우승했다 그래서 나의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내 실력은 똑같으니까 여전히 10분의 2야. 오케이? 그지? 그러니까 이런 서로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있잖냐. 이것을 독립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에 대한 정의는 이거야. 이 두 사건 A, B가 0이 아니에요. 오케이? 이 확률이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 이거 반드시 기억해. 독립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부터 성립해야 되는데 확률이 0이 아닌 A, B에 대하여. 이게 첫 번째. 알겠지? 확률이 0이 아닌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든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든 일어나지 않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독립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면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우리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있잖냐? 이 확률은 A가 일어났을 때의 B의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B의 확률은 항상 일정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독립에 대한 정의예요. 오케이? 당연히 이게 성립하거나 또는 어떤 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A가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같다면 B가 일어나지 않나 일어나나 A가 일어나는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면 A, B는 서로 독립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독립의 정의를 A가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나 항상 그 확률은 A가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나 B에 대한 확률이 항상 일정합니다 라는 게 되던가 B가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나 A의 확률은 항상 일정합니다 라는 거 이게 A, B가 독립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에 대한 정의예요. 오케이? 이게 정의야. 그러면 이제 독립에 대한 것을 알았어. 그 다음에 종속이라는 게 있는데 종속은 당연히 뭐예요?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에요. 오케이?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에요. 종속은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의 사건이 서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독립하고 종속인 조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조건이다라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봐보자. A의 확률은 이 A, B가 독립일 때 이게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B가 A의 확률과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표현해 봤더니
B에서의 A가 일어날 확률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독립의 조건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면 A에다가 B의 확률을 곱해지는 형태가 된다면,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뭐 뽑았을 때 B의 확률이 변하지 않아야 돼. 그럼 다시 집어넣는다라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독립을 판정할 때는 무엇을 통해 판정을 해줘야 되냐면 이 정의를 이용해서 판정을 하던가 아니면 이 독립에 대한 조건을 이용해서 판정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판정을 해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확률이 0이 아니어야 돼요. 알겠지? 독립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A랑 B의 확률이 0이 아니어야만 합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해볼 거냐면 이것을 해볼 거예요. 잠깐만. 이것만 해볼게요. 뭐를 해볼 거냐면 우리가 혹시 A, B가 독립이야. 그러면 무엇도 독립이 되냐면 A랑 B의 여사건도 독립이에요. 또 무엇도 독립이 되는 거냐면 A 여사건하고 B도 독립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엇도 독립이냐면 A 여사건이랑 B 여사건도 독립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넷 중에 하나가 독립이 되면 나머지도 이렇게 묶음으로 독립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수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당연히 독립이다라는 것은 두 사건을 곱했을 때 곱사건의 확률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는 무엇이 성립한다라는 거냐면 이게 성립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한번 보여볼게요. 오케이? 이 첫 번째를 성립함을 보여볼게. 그러면 이게 성립할 때 무엇을 보이세요라는 거예요?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각각이 나눠집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을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이게 두 개의 독립이다라는 것을 이 식이 성립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용이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지?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만들 때 1-PB가 되는 건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해보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차분히 해보자. 우리가 이게 지금 성립하는 거니까 이 확률을 어떻게 표현해 줄 건가라는 것만 만들어 주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이거야. 이 확률에다가 이 확률을 더해줬더니 어떤 확률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했네. 어떤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려봐. 이 확률에다가 이 확률을 더해주면 그렇지. A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엇을 구해줄 수 있는 거야? 무엇을? 우리는 이것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랑 B의 여사건의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A에서 무엇을 빼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빼주면 됩니다. 라는 거고, 당연히 첫 번째가 성립할 때, 이게 성립할 때 라는 이야기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PA, PB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PA로 바꿔줬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1-PB가 되는 거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PA 곱하기 B의 여사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게 성립할 때 이것이 성립합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거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학교에서는 소설형으로 보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자주 등장하니까 너희들이
사실 이게 성립할 때 이것도 한 번쯤은 증명해 봐야 돼. 알겠지?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이쪽 부분 너희 시험 대비 기간에 왔을 때 다시 또 이제 연습을 하긴 할 거야. 오케이? 근데 핵심은 뭐냐면 무엇을 이용했어요? 이게 이용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 과정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독립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독립이다 라는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해 볼 거야. 첫 번째는 A, B가 독립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한다 라고 했어요? A의 확률이 무엇과 같으면 되는 거예요? B가 일어났을 때의 A의 확률과 같으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정의를 이용하던가 그 다음 이게 아니면 어떤 거를 이용해 주겠다고?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습니다 라는 것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 보여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더 쉬운 방법을 하면 되는 거야. 일단 한번 구해보자. 이 사건 A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건 A는 홀수가 되는 거니까 홀수가 되는 거니까 1, 3, 5가 돼요. 사건 B는 소수가 되는 거니까 2, 3, 5가 돼요. 사건 C는 5 또는 6이니까 5, 6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A, B가 독립이냐라는 거예요. A의 확률은 뭐야? 2분의 1이지. 이걸 확인할 때 A의 확률은 뭐가 돼요? 2분의 1이야. 이때 B에서의 A의 확률을 구하는데 B가 전체가 3개로 줄었잖아. 2분의 1 자체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 그러면 A, B가 서로 독립입니다. 이걸 두 개가 같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 그 말은 얘는 뭐가 돼요? 종속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오케이? 이렇게 증명을 하던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같이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거와 같냐라는 것을 비교해 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케이? 독립을 판단할 때 이 방법으로 판단해 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이 더 편한 방법을 하면 되는데 나는 이 방법을 좀 더 좋아해요. 나는. 근데 이게 좀 힘들다 싶으면 이걸로 그냥 해결해 버려. 오케이? 그러면은 같이 일어날 확률이네. A, B가 같이 일어날 확률은 3, 5. 그러니까 6분의 2지. 그래요? 이 확률이 6분의 2예요. A에 대한 확률은 2분의 1이고 B에 대한 확률도 2분의 1인데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래서 종속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 방법으로 확인을 해줘도 되고 이 방법으로도 확인을 해줘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다음 니은 봐봅시다. 니은 봤더니 이제 B, C래. 얘도 B에 대한 확률이 뭐에 대한 확률? C에서의 B의 확률과 같냐라는 것을 확인해 주면 되잖아. 이게 같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B에 대한 확률은 뭐였어요?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이에요. 근데 C에서의 B의 확률은 2분의 1인 거예요. 그지? C에서의 B가 있는 거는 한 개 있잖아.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라고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B, C가 독립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여기서는 전체 6개 중에 3개가 A였잖아. 그래서 2분의 1인데 B에서의 A의 확률은 B가 2, 3, 5인데 여기서 홀수가 될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그래서 3분의 2라서 이게 3분의 2라서 2분의 1이랑 3분의 2가 다르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 니은을 확인해 봤더니 니은은 B의 확률은 전체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확률이니까 2분의 1이에요. 근데 요 C에서의 B가 될 확률은 C가 전체가 2개로 죽었잖아. 그지? C에서 B는 5밖에 없지. C에서 B가 될 확률은 2분의 1이네. 2분의 1이네. 그래서 이 확률이 같아지니까 B, C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독립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수식으로 푸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독립인지 종속인지 의미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독립이다, 종속이다 라는 의미가 좀 이런 느낌이야. 이 문제를 풀면 좀 더 와닿을 수 있거든? 이 문제를 풀면, 그럼 이 문제 먼저 풀어보자. 이 문제를 풀 건데, 독립이야. 그러면 이 찬성이든 반대이든 10년 미만에 대한 확률은 일정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봐봐.
얘가 이제 비율이 뭐가 돼요? 몇 대 몇이야, 이거? 5대 7이야? 그럼 얘가 50명이고, 얘가 70명이 돼요. 5대 7이면 얘가 100명이고, 얘가 140명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게 이 10년 미만이든 10년 이상이든 이 비율은 항상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이랑 이 사건이 독립이다. 라는 얘기는 얘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 확률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와닿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전체에서의 뭐의 비율이나 이 줄였을 때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더라라는 게 독립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로 이 10년 미만을 B라고 놔두면 B에 대해서 A에 대한 확률은 항상 일정하지. B가 아니든 B든 A에 대한 확률은 항상 일정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확률은 항상 일정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독립이에요. 얘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확률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오케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바라볼 수도 있냐면 이거야. 이 두 번째 성질을 봐보면 원래 이거거든.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거거든, 원래. 근데 독립이면 이 A를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B만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야. A가 B의 사건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라는 게 독립에 대한 정의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해서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BC가 독립이다라는 것을 B랑 C가 같이 일어났을 때 각각의 확률에 곱이됩니다라는 것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겠지. 바로 보일 수 있으니까. B가 C가 같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5야. 그래서 6분의 1이네. 그렇지? 6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확률은 2분의 1이지 않냐? 이거에 대한 확률은 전체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6분의 1인데 얘 2분의 1이고 3분의 1이니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독립을 증명하는 방법이 이렇게 정의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성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너희들이 좀 기억하자. 그러면 AC는 독립이에요? 독립 아니에요? AC는 독립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오케이? A의 확률이나 C에서 A의 확률은 일정하지? 그렇지? A의 확률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렇지. 2분의 1. C에서의 A의 확률도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풀든 상관없는데 독립에 대한 정의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기에서와 같이 어떤 비율적으로 일정하다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이 아까 전에 썼던 곱에 대해서 처리해 줄 수도 있더라라는 거지.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기억하세요. 그러면 A, B, C, D 이거 다 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독립이면 사실 이렇게 문제 푸는 게 맞아. 찬성을 A라고 놓고 10 미만을 B라고 이렇게 놔둔단 말이다. 그러면 어떤 확률은? A에 대한 확률은 B에서의 A의 확률과 같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렇지? 식으로 풀면. 그러면 얘가 360분의 150은 120분의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이렇게 A 값을 구해주면 돼요. 근데 표가 그려져 있으면 이 비율 관계가 다 똑같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비율 관계가 다 똑같으면 독립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억해도 돼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이제 웬만하면 내가 식으로 풀어줄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보여주긴 할게. 봅시다. 주머니 속에 8개의 공이 들어있어. 근데 K개의 흰 공이고 나머지는 검은 공이다 라는 거야. 1부터 K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고 검은 공에는 K 플러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어요. 그때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온 사건을 A, 홀수가 나온 사건을 미안해요. 안오는 나오는으로 바꾸시세요.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라는 거예요. A, B가 독립이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냐면 너희들 마음대로 처리해도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의를 이용해 보자. 첫 번째는 정의를 이용할 건데 일단은 PA에 대한 확률은 B에서의 A의 확률과 같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PA에 대한 확률은 뭐가 되는 거냐면 PA에 대한 확률은 뭐예요? 전체 8개에서 흰색이에요. 흰색이 K개에 있는 거지. 이래요. B에서의 A의 확률이거든? B는 4개야. 홀수는 4개 있잖아. B가 홀수야, B가 홀수. B가 홀수가 B니까 홀수가 되는 거는 1, 3, 5, 7이 돼요. 오케이? 얘는 전체 4개 중에 어떤 값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우리가 몰라. 얘를 그냥 A라고 놓을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방법을 어떻게 풀 수밖에 없냐면 값을 대입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값을 대입해서 풀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4분의 가 되려면 K의 값은 짝수밖에 안 돼요. 그렇지? K의 값은 짝수밖에 안 돼. K가 2일 때, 4일 때, 6일 때, 6일 때 나눠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K가 2일 때가 되면 A의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K가 2일 때. 나눠서 처리할게. K가 2일 때는 A가 1이에요. K가 뭐일 때는? 4일 때는 A가 2예요. K가 6일 때는 A가 3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홀수에서 이게 이제 다 성립하는가라는 것을 체크해 주면 되는 거잖냐? 이면 이 이하의 홀수의 개수는 한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4면 4 이하의 홀수의 개수를 2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6이면 3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K의 값을 이렇게 4개를 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4에 대해 대칭적이니까 3개를 곱해줍니다. 라고 놓아줄 수 있겠지. 오케이? 이건 내 대칭적인 것은 계속 쓸게요. 계속 쓸게. 오케이?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예요. 등차수열 합이야. 그래요? 그 다음 봐봅시다. 한 개의 주사를 던질 때 이 B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가? 그러면 이제 봐보자. 한 개의 주사를 던졌어요. A가 1, 2, 3, 4야. 3분의 1이래. 이거 뭐야? 어떻게 구해? 3분의 1이래. 겹치는 게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렇지. 2개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주사의 개수가 6개 중에 2개가 되는 거니까 겹치는 게 2개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고 그래요?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건가? 그냥? A의 개수는 이제 이 B의 개수는 어떻게 되면 돼? 나머지의 것들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A, B가 서로 독립이래요. 오케이? A, B가 서로 독립이면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야? 이건 성질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까 3분의 1에 대한 확률은 3분의 2에 대한 확률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P, B에 대한 확률이 뭐가 되는 거니까? 6분의 3이 되는 거니까. 6분의 3이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러면 B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인데 겹치는 게 몇 개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겹치는 게 몇 개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뭐였어? 방금 전에 했잖냐? 2개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1, 2, 3, 4, 5, 6이 있으면 겹치는 건 2개고 여기서 1개 뽑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B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B의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되는데 겹치는 거는 2개야 되겠습니다라는 게 돼야 독립이 성립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2개 뽑고 1개 뽑아주니까 4개 중에 2개 뽑고 2개 중에 1개 뽑아주면 되겠습니다라는 거네요. 이게 B의 개수가 되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다음 봅시다. 좀 계산이 조금 까다롭냐? 이거는 쉬운 편이야. 알겠지? 이건 조금 쉬운 편이에요. 독립에 대해서 계산할 때 이거는 조금 쉬운 편인데 나중에 되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어디가 이해 안 간 게 있었어? 다시 해봐. 봐봅시다. 우리가 독립이면 AB가 서로 독립이래요. 근데 문제를 다 띄워놓고 하자. AB가 서로 독립이래.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우리가 이제 AB가 독립이다라는 것은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다는 게 독립이잖아. 근데 이 확률은 뭐라 그랬어요? 3분의 1. 이 확률은 뭐가 돼요? 3분의 2. 6분의 4니까 3분의 2. 그럼 이 확률은 뭐가 되겠습니다? 2분의 1. 독립이면 B에 대한 확률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확인해 봤더니 전체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근데 이 앞에서 봤듯이 2개가 같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A, B 공통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게 2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이 5, 6에서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 나원에서요. P에 A랑 B랑 그 곱사건 확률 있잖아요. 저거 3분의 1인가는 거는 저 가에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가에서 그냥 가져온 거야. 오케이? 봐봅시다.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닌 걸로 한번 풀어볼까? 그게 아닌 걸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게 아닌 걸로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지? 그게 아닌 걸로 풀어봐보자. 그게 아닌 거를 풀 때는 봐봐. 이제 가에서 이제 가져온 조건이야. 그럼 이제 이거 지우자. 이 나만 이제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이게 섞여 있을 거예요. 섞여 있을 문제 있거든. 근데 나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굉장히 문제가 재밌어질까? 한번 봐보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나만 성립하는 경우만 할게요. 나만 성립하는 경우는 PA에 대한 확률은 B가 일어났을 때 A의 확률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PA에 대한 확률은 뭐가 되는 거냐면 3분의 2가 돼요. 그렇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거냐면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경우잖냐? 근데 이 B, 바, A라는 것을 말 그대로 3분의 2로 표현하는 경우랑 6분의 4로 표현하는 경우 2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3분의 2로 표현하는 경우라면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3개예요. 그 중에 A가 몇 개 있겠습니다? 2개 있겠습니다. 라는 경우야. 그래서 이 경우를 구해주는 경우는 저거나 1, 2, 3, 4, 5, 6. A에서 몇 개 나오고 2개 나오고 5, 6에서 1개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4C이고 2C 1개만큼 있겠네요. 그 다음 밑에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6개 중에 4개니까 B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전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자체로 1개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나 조건만 만족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합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조금 주의해줘봐.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잖아. 근데 이 2개가 같이 성립하는 경우는 이것만 성립했었지 방금 전에?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근데 이 나 조건만 성립한다! 라는 게 되어 있으면 이 전체를 내가 3분의로 주고 6분의로 준 걸 보여요? 나중에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이게 3분의
6분의 9분의 막 이렇게 줘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전체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겠지. 그래요?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놓으세요라는 거예요. 오케이? 조건부 확률을 해결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 봐봅시다. A, B가 서로 독립이고 이거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PA에 대한 확률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분의 3이야. 근데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 이렇게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 이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해주고 곱사건을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A를 아니까 B만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합사건에 대한 5분의 4는 4분의 1이고 X라고 놓을까요? 4분의 1X라고 놓을까요? 그렇지? 곱사건은 두 개를 각각 곱해준 거와 같으니까 그러면은 이항시켜서 정리해 봤더니 4분의 3 너무 어렵다. 20분의 뭐가 돼요? 20분의 11 4분의 3x x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 15분의 11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곱사건에 대한 확률 구해줄 수 있네요. 이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으니까 4분의 3 곱하기 15분의 1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연산도 너희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P가 우리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미안. 4분의 3이 이거를 조금 생략했는데 잠깐만. PA가 오케이. 내가 잘못했구나. 오케이. 그러면 4분의 1 5분의 11이 돼? 말이 되냐? 저기가 저기도 4분의 3으로 돼야 돼요. 저기 4분의 3 그럼 이거 뭐가 돼요? 20분의 1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답이네요.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오케이. 미안. 다음 봅시다. 앞에 문제와는 다르게 좀 어렵냐? 와닿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와닿지 않아서. 10분 전부터 상담을 해내고 있었어요. 방금 다시 돌아왔어요. 알았어요. 헤매지 마세요. 봐보자. 두 학생 중 한 학생만 연습생으로 선별될 확률. 이건 굉장히 쉽지. A가 안 뽑히고 B가 뽑힐 수 있고 뽑히고 안 뽑힐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곱해주면 되잖냐. 안 뽑히고 뽑히는 거고 뽑히고 안 뽑히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굉장히 간단해. 그 다음 봅시다. 이거 안 할게. 네. 안 해도 되겠지? 네. 이런 건 넘어가자. 여기 있는 것은 몇 문제만 풀어보자. 독립이다 라고 있어요. 1번 맞았어요? 2번도 맞아? 3번도 맞아? 4번도 맞아? 5번이 틀렸지? AB가 독립이면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다 독립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봐봅시다. 독립이야. 그러면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건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건 아니지. 그 다음에 독립이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확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사건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거 보여요?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지? 그렇지? 이게 어떻게 해야 같은 거야? 이렇게 돼야 같은 거지? 여사건이 빠져야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도 틀렸네. 그 다음 AB가 독립이면 이거 맞아요? 그거 아니지? 모르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종속이면 3은 맞아요? 네. 맞아요. 5번 봅시다. 종속이면 맞아요? 아니요. 그럼 뭐야?
종속이면? 이거 아니야. 일단 아니야. 근데 어떻게 써야 맞아요? 그렇지. B가 A가 돼야 원래 성립하는 거니까. 오케이? 이게 독립이든 종속이든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오케이? 4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걸로 바꿀까? 나머지 문제 너희 한번 풀어봐보고. 이거 한번 해보자. 배반 사건이면 종속 사건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배반 사건이 뭔데? 그게 안 겹치는. 그냥 안 겹치는 거지. 그러면 이게 0이거든?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항상 배반이랑 독립은 성립하지 않아. 배반이다라고 해서 독립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케이? 근데 배반은 종속이라고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독립이면 배반 사건이 아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아닙니다. 아, 잠깐만. 대우명제야. 대우명제. 대우명제. 오케이. 참이에요. 어떤 사건하고 여사건이 배반 사건이므로 A랑 A의 여사건은 종속이다. 참이에요. 왜 세자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기억하세요. 반드시 양수 조건이 주어야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 기억하세요. 오케이? 양수 조건을 줘야 이것을 얘기해 줄 수 있다라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너희들이 이거 한번 풀어봐 보고 다음 시간 이 부분은 질문해보자. 알겠지? 반드시 이거는 풀어봐. 여기 있는 문제들 너희들이 풀어갖고 와. 내가 안 풀어준 문제들은. 그 다음 마지막 이것만 합시다. 독립시행만 할게요. 여기 내용 맞냐? 이거 진짜 어쩔 수 없어. 여기 내용이 진짜 제일 많아.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봅시다. 독립시행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세 번 던져. 그러면은 첫 번째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나 두 번째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나 세 번째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같지. 그래요?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시행,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각 시행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자. 매회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 서로 독립일 때 독립일 때의 시행 있잖냐? 오케이?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똑같은 시행을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 있잖냐? 그런 경우를 독립시행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률을 생각할 때 이렇게 가령 생각을 해봐. 주사위를 3번 던졌어. 그러면은 첫 번째 던지나 두 번째 던지나 1이 나올 확률은 일정하겠지. 오케이? 그때 이게 이제 시행이잖냐? 사건은 여기에서 무언가 일어나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사위를 3번 던졌는데 1이 한 번 나올 확률이에요.
이게 독립 시행에 대한 확률이에요. 그러면 1이 한 번 나오려면 3번 중에 한 번이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1이 여기에서 나오고 나머지 안 나오고. 그렇지? 나머지 안 나오고 두 번째에서 나오고 세 번째에서 나오고 나머지 안 나오는 경우 있잖냐? 이 경우는 3개 중에 한 개를 뽑아주는 경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6분의 1이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6분의 5가 나오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은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게요. 근데 P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져와야 돼. 이때 이 시행이 n을 반복한 독립시행일 때 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의 확률이에요. 사건에 일어날 이 횟수를 줘야 되는데 R회 일어날 확률 합시다. R회 일어날 확률을 이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이라고 부를 건데 이 확률을 n번 중에 R번 나오는 거고 P가 몇 번 나오는 거예요? P가 R번 나오고 1-P번이 n-R번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n은 0에서 n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 0, 1, 2, n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똑같은 시행을 n번 했는데 몇 회 나왔냐라는 거에 확률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뭐라고? 미안해. R은 0부터 n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봐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한 확률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봐보자. 어느 축구 선수가 6회 시도했는데 4번 성공했대. 그지? 그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6회 시도했는데 4번을 성공했대요. 그러면은 한 번 성공할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4번을 시도했을 때 다음의 확률을 구해주래. 그럼 3골 이상 넣으면 뭐가 돼요? 4C 3에 3분의 2의 세제곱 3분의 1이 될 거고 4번 중에 4번이 되고 3분의 2의 4제곱이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번에 골을 넣을 확률은 그럼 뭐가 돼? 전체에서 한 번도 넣지 않을 확률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좀 쉬울 거고 이거 해봅시다. A대학교에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입학생을 선발한다. 수시 모집은 정시 모집보다 먼저 실시하고 수시 모집에서 지원한 학생은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지? A 3명의 A대학교 수시 모집을 지원할 때 합격 확률은 2분의 1이고 정시 모집에 지원할 때 합격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하자. 이때 A대학교에서 수시 모집에 모두 지원했고 이 중에 불합격한 학생은 다시 A학교의 정시 모집에 지원한다고 할 때 3명 중 2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어렵냐? 그러면 이거 먼저 뭐 해줘야 돼? 합격할 확률을 구해줘야 돼. 오케이? 한 학생이 합격할 확률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요? 한 학생의 합격할 확률은 뭐가 돼? 수시에서 합격할 학생은 3분의 1이고
그렇지? 정시에서 합격할 확률은 수시에서 떨어진 다음에 합격할 확률이니까 실제로 합격할 확률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시가 2분의 1이었어. 오케이. 미안해. 수시가 2분의 1이고 정시는 떨어진 다음에 합격할 거니까 이 수시와 정시를 통틀어서 합격할 확률은 얼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3명 중에 2명이 합격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3명 중에 2명이 합격할 확률은 3분의 2가 2번 있고 떨어진 게 1번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거. 한 사람에 대한 합격할 확률을 생각해 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요.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아,